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영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운영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우리 정부의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혁파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해 나가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셈입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입니다.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기업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정부 청사가 아닌 민관 협력의 상징적 장소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연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관료뿐 아니라 경제단체장, 벤처기업, 학계 등 민간 전문가 21명도 참여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개선 등을 요청했고, 송경식 경영자 총협 회장은 주 52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 성장 복지의 선순환,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정됐던 60분을 훌쩍 넘긴 90분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하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민주당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도 이를 감안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규제 개혁과 세부담 완화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포함됐는지 정희영 기자가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지난해 말 발표됐던 올해 3%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공식적으로 철회됐습니다. 수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치 대비 0.5%포인트가량 낮아진 2.6%를 기록했고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4.7%로 2배 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과감한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 지원, 그리고 신산업 육성과 같이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고 4단계의 과세 표준 구간도 단순화합니다. 그동안 OECD 평균 법인세 최고 세율인 22%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탓에 약화됐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또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수익성이 제고된다면 결국 세수 확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인세 인하뿐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견기업보다 낮게 적용됐던 대기업의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반도체와 OLED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과 신성장, 그리고 원천기술 세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나 법적인 불확실성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서 한 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제 원샷 해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될 때 예상되는 비용의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의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서 과도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2%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 침체와 또 거래량 감소라는 악순환 해소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투자에 매기는 세금도 2년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주는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네, 정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기업들 투자 매력도가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익이 한 3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 상장사들이 더 혜택이 클 걸로 보이고 또 내년에 이제 증권거래세를 깎아준다는 점 그리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도 줄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 외환시장 개방 이슈도 좀 눈에 띄는데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였죠. 현재 이제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는 이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다라는 거고 단계적으로 이제 24시간 개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이 올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겠지만 장차 좀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 뭔지 기재부 관계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실무를 총괄한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새 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이 법인세나 이제 증권거래사 인하 같은 기업 세부담 완화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실제 법인세 인하 효과로 기업 부담이 이제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그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면 과도한 규제나 그리고 세부담으로 인해서 국내 투자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아까운 국내 일자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 최고 세율이 21.2%인 반면에 국내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이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 세부담을 글로벌 수준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 투자가 확대가 되고 이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과 가계가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기업 세부담 완화로 이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오고 또 법인세가 인하되면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렇게 세부담을 완화하는 게 이제 정책 엇박자 논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본의 법인세율을 저희가 25에서 22% 내린 거는 저희가 5년 전 수준이 22%로 돌아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감세라기보다는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본 그 세제 개편은 그 통상적인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면 세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 내에서 저희가 세제 개편을 추진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가 촉진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그 세입 기반의 확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는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등 이제 5대 부문에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또 이제 경영계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이제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새 정부에서 5대 부분 구조개혁을 추진한 큰 목적은 그동안 저희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구조개혁의 지체가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 하락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최근에 2%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총 요소 생산성 올리기 위해 핵심적인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5년 내내 추진할 거기 때문에 근본에 발표된 거는 큰 얼개를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 기업이나 그 근로자들이 경직적인 근로시간 문제 제도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합리화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달에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 경제계 전문가의 평가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정책 방향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그 민간 중심, 그다음에 시장 경제 중심이라는 큰 원칙에서 이제 설계가 됐고 그런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좀 대책들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유류세 뭐 인하, 개소세 감면, 뭐 연장, 뭐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를 좀 늘려주겠다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좀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자체로 이제 세금을 인하하면 가격에 이제 그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는 뭐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일부에서는 이제 왜 그 위에 또 다른 정책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저는 물가라는 게 이게 내부 우리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고 또 강제적으로 이제 억제한다고 해서 그게 억제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008년도 이제 그 외환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그 저 관리 품목 몇 개를 지정해서 52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뭐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실제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수급 조절한 그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 비축 뭐 물량을 푼다든가 아니면은 재정을 통해서 이제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정도로 이제 아마 정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억제는 좀 피하는 것이 예.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통화 정책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오늘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아무래도 좀 긴축 강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물가를 잡는데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통화 정책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죠. 기재부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도 이제 물가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은 단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과연 미국 수준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느냐 그거는 조금 이제 뭐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 기축통화국임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만약 그걸 따라갔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예.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기업 부채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정도 수준으로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어떤 그 인플레이션 파이팅 그런 정책 기조는 한은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제 정책 방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면 주로 이제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얘기를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잘 안 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규제라는 게 정부의 과거 정부가 그런 의지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정부는 항상 의지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특히 이제 새로운 뭐 최근에 어떤 이 신기술이 생기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자와 또 새로운 사업자 간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가령 우버 같은 경우도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 신기술을 신산업을 위한 그런 규제를 정부는 하고 싶지만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을 갖다가 해소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국에는 정부가
일단 여론을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들의 설득을 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규제 개혁이 어떤 소규의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조 개혁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뭐 연금, 노동,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분야가 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가령 연금이나 뭐 재정 이런 분야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인데 네. 저희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구조 개혁은 노동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 개혁이요. 예. 각종 경쟁력 지수를 이제 국제 기구에서 많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발표하는 거 보면은 노동 시장 경쟁력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은 수준이 한 50등 이런 게 아니라 100몇 등으로 내려갑니다. 노동 시장 관련된 그 지수를 보면은 그만큼 노동 시장이 경직돼 있고 노사 관계도 아주 비협조적이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시장 문제 때문에 이게 오히려 투자도 방해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싶지만은 이제 국내에 공장을 세웠을 때 그 노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한 이제 그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 시장 문제는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굉장히 연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을 한국 경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저는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이 대책 중에서 보면은 이제 법인세 인하라는 항목이 굉장히 기업들한테는 좀 크게 와닿을 것 같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뭐 투자나 이런 부분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그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실효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저는 다 보고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법인세 그것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고 법인세 플러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동 개혁이라든가 규제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종합돼야지 이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건데 법인세만 그 자체로도 뭐 기업들한테는 투자 활동에 상당히 개선을 주는 효과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